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오늘 2019년 9월 4일 수요일인데 오늘 하루 종일 찌부듯한 날씨만큼이나 그야말로 1시간 30분 간격으로 계속 속보가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 바로 조금 전 보니까 그동안 이미 다 끝난 것으로 사실상 끝났다고 봤던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9월 6일, 그러니까 그날이 원래대로 하면은 인사청문회 청문 보고서 재송부 마감일입니다. 그렇죠. 대통령이 지정한. 네, 대통령이 지정한 그날 6일날 증인 없이 무증인으로 인사청문회를 하기로 나경원 원내대표와 그다음에 이쪽에 이인영 원내대표 간에 여야 합의가 되었습니다. 근데 증인 없이 한다는 거는 이제 뭐 가족 증인 안 하겠다라는 조건을 자유한국당이 받아들여 준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나머지 이제 그 증인들에 대해서는 증인 소환 통보서가 도달 3일 전에는 도달이 돼야 되는 거니까 6일이면 뭐 벌써 그건 할 수 없는데. 그렇죠. 그 부연 설명에 그 이제 합의 뒤에 부연 설명에 그 뭐 저 법사위에서 여야 협의를 통해서 증인 문제 등은 뭐 하기로 한다는데 협조해 준다면 조국 후보가 협조해 준다면은 뭐 어느 정도 몇 명이라도 불러내겠다는 여지는 남아 있는 거죠. 가족 증인은 안 하겠다고 지금 이제 못을 바꾼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가족 증인은 보면 그동안 사실 민주당에서 필사적으로 막으려 했던 것이 가족 증인의 국회의원 출석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아마 민주당 입장에 관철되었던 것 같고 또 보면은 자유한국당 입장으로 보아서는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9월 6일까지 하여튼 뭐 저 청문회 열어서 보고서 보내줘. 그 보고서 안 보내주면 난 그 다음 날로 임명할 거야라고 했는데 그 9월 6일이라는 데드라인이 무의미해진 겁니다. 대통령이 설정한 그 데드라인이 이렇게 깨진다는 거는 그 대통령에서는 굉장히 그 통치력에 손상이 오는 거죠. 늘 지금까지 해외 나가가지고 해외에서 뭐 전자결제를 해가지고 자기 의지를 관철시켰던 것인데 이제는 6일 날까지 송배달하는데 청문회는 뭐 통상 밤 12시까지 될 거니까 그게 뭐 차수 변경은 안 될 것 같고 하루 안 넘어갈 것 같고 끝난다면은 청문 경과 보고서에 대해서 우리가 이 청문위원들이 뭐 적격이냐 부적격이냐 뭐 의견을 한다는 거 또 논의를 별도로 또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보통 2, 3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렇죠. 뭐 6일 밤에 00시에 끝났다고 해서 7일 새벽에 뭐 1시간 해서 하는 일은 아닐 거니까. 그러니까요. 7일 8일 지나서 최소한 뭐 9일까지 뭐 진행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대통령으로서는 체면이 굉장히 손상이 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동안 보면 이제 청와대에서 보면 이제 강기정 정무수석을 중심으로 해서 그렸던 로드맵이 헝클어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물론 나중에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 보면은 이와 같은 그야말로 엎치락 뒤치락이 누구에게 득이었고 누구에게 실이었는가 물론 나중에 보면 이제 손익계산서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지금 입장에서는 당장 현 시점에서 보았을 때 우리 잠정 손익계산이라고나 할까요? 그렇죠. 각자의 입장에 서보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입장, 그 다음에 여당 민주당의 입장, 다음에 자유한국당의 입장, 그리고 또 조국 후보자 입장, 이 네 가지를 나눠서 한번 분석해봤으면 좋겠어요. 짚으면 좋을까요? 우선 뭐 그래도 그 대한민국 대통령 중심지 아닙니까? 그 대통령과 청와대의 구상은 8월 28일 구상인데 청문회를 하지 말고 국민 청문회를 가자라는 그 안을 이제 들고 나와가지고서 강기정 구상이죠. 강기정 구상이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조국이 출근하면서 국민 청문회가 마련되면 제가 소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민주당이 합의를 해줘버린 거 아닙니까? 9월 2일, 3일 한다. 그게 8월 26일에 일종의 약간 항명성입니다. 항명성으로 됐고 그거를 강기정이 다음날 또 국회 찾아가가지고서 거의 뭐 멱살잡이 하다시피 해가지고서 심지어는 자유한국당 저 간사인 김도 반대 발길질까지 하면서 지나가는데 그렇죠. 실제 발길질한 건 아닙니다. 옆에 지나가는 뭐 시비도 걸고 막 시건벌떡 해가지고 결국 9월 2일 날 대단원에 막을 내리겠다고 하면서 조국 저 11시간 쇼쇼쇼 셀프 뭐 변명 쇼쇼쇼를 했는데 그 이후에 3일 날 어제 청와대 반응은 윤도한 홍보수석은 다 끝났다. 속 시원하게 국민들의 해명 안 된 것이 없다. 강호 각지에서 모인 호랑이 같은 기자들의 질문을 그냥 뭐 눈물까지 흘러가면서 했는데 더 이상 뭐가 필요하냐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오전에 앞서 저희가 이제 두 편
방송 우리가 내보내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오전부터 또 보면 일부 청와대 고위 관계자 익명이죠. 익명을 전제로 관계자 명의로 그러나 보면은 어떤 청문회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조금 묘한 흐름도 있었어요. 그렇죠. 이게 대단원에 막을 내리는 걸로 저 2월 2일 날 그 큰 쇼를 11시간짜리 국회 사무총장한테는 의원총회 여니까 좀 빌려달라고 해서 거짓말까지 하고서 했던 어마어마한 저 쇼가 이게 효과가 없는 오히려 역풍을 부르니까 그렇죠. 민주당으로서는 주춤할 수밖에 없어요. 청와대에서도 뭔가 좀 안에서 내부에서도 강원파가 나뉘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상태에서 아마 지금 저 미얀마에 가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그 양말이 조금 보면 좀 슬로우 스타트 아닙니까? 좀 뭐랄까 그 상황에 기민하게 옛날 YS 같이 아주 즉시적으로 그야말로 판단력이 예리한 분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판단을 못 하고 있는 가운데 또 국내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앞서 우리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이 영이 안 서는 결과적으로 그렇죠. 그런 일이 초래됐는데 이것은 뭐냐면 청와대 내부에도 강원의 흐름이 있는 것 같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이 당이 뭐 청와대야 뭐 대통령 수석이니까 당이 자, 두 번째 당으로 들어가죠. 네. 민주당으로서는 두 번째 반기를 든 셈이 되는 거죠. 제 1차 항명이 8.26 항명이었고 8.26 항명이었는데 오늘 이거를 그동안 저희가 얘기했지만은 대통령의 구상에 대해서 이걸 딱 하루 만에 그냥 꺾어버리고 하니까 강기정은 펄펄 뛰고 대통령까지 뭐 전화 오고 해서 했는데 민주당으로서는 9월 2일 날 이 대참사를 그대로 안고 가야 돼. 안고 가야 돼. 안고 갈 수는 없는 거죠. 안고 가면 자기들 내년 선거 폭망이야. 대통령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가 뒤처리 다 하고 뭐 당신 뭐 우리한테 뭐 해준 게 우리는 내년은 4월에 선거를 해놓은 집단인데 우리는 살아야 돼요. 우리 살아야 된다. 조국이 지금 검찰 수사까지 지금 오늘 지금 현재로서는 저 딸하고 저 부인이 지금 조만간 소환돼서 구속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 엄청난 여론의 역풍을 우리가 왜 끌어안고 가야 되느냐라고 설득을 한 거겠죠. 이해찬과 이인영이 다시 한번 정리하고 국민들 분노 좀 가라앉고 하면 잘리든지 말든지 그건 당신 알아서 하시오. 원래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에 저 국민청문회 안 받아들이고 8월 26일 날 항명했을 때부터는 좀 그쯤 되면 옛날 다른 저 장관 후보자 같으면 알아서 자진 사퇴하잖아요. 물론이죠. 그리고 사실을 보면 아무리 민주당이 당 총재 격인 대통령의 면을 생각해서 대통령이 가급적 지명 처리하지 않고 후보자 본인이 스스로 자진 사퇴하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분위기를 잡기 위해서 8월 26일 날 그 당시 전격적으로 합의를 한 겁니다. 그때 뭐 이인영 씨가 펄펄 뛰었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그 대외용이고 그렇죠. 이틀을 하고 이틀을 합의했잖아요. 증인 문제에 대해서 뭐 가족 배제한다는 얘기도 없이 일단 증인 문제는 충위 협의하기로 한 거 아니에요. 이틀 하기로 하고. 그때 김영호 시장 그 얘기했잖아요. 김영호 시장이 만약에 집권 여당 측에서 정말로 조국을 지킬 거라면 반드시 지켜야 될 게 날짜 하루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이틀에 덜렁 합의해 줬잖아요. 그러다 그것이 다시 파토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그 우여곡절 그때 그 당시 이제 제가 짐작컨대는 아마 강기정 정무수석의 어떻게 보면 주도하에 그 양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옛날 전남대 삼민투 때부터 줄 빠따치기로 유명한 사람이라고. 그런 가운데 와르르 몰면서 분위기를 몰았는데 그래도 아무리 천하의 강기정이라 할지라도 대통령 부재 중이야. 힘이 그때부터 또 당으로 쏠리는 거야. 당 입장에서는 두 번째로 지금 뭐냐 조국이한테 물러나라는 거예요. 지금 또 당은 또 대통령 체면 살리기 위해서 다 해줬잖아요. 그 뭐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그 요인들 뭐 이재명이 박원순이 다 줄집에 나가서 나팔 다 불었잖아요. 지금 그 사람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이제 대중 정치인인데 대중의 정서에 반해가지고 조국이 진짜 훌륭한 사람이야. 뭐 소설가가 저까지도 다 해가지고 했지. 그리고 큰 국회 본관 사무총장한테 거짓말해가지고 빌려가지고서 당 수석 대변인이 마이크 잡고서 조용히 해라 너 뭐 하고 이거 청문회 아니야 뭐 증인까지 내놓으라 그래 쇼를 한번 해줬잖아요. 거기다 유인터 사무총장 뭐라고 그랬어요? 그 옛날부터 그 유명한 그 엽기 수석아니었어요. 노무현 때 정무수석 할 때 엽기 수석이었는데 이번에 그거 빌려주고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이쯤에서 우리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자유한국당의 잠정적 손익계산 어떻게 됩니까? 저는 한국당 내에서 나경원 대표 비난하는 사람들 처음부터 형사 피의자인 조국을
증인으로 조국을 상대로 네. 청문회를 하느니 특검 투쟁으로 가야 된다는 뭐 강경 목소리가 있었지만 저는 원내대표는 현실에 주어진 국회의 여건 속에서 하는 것이지 네. 람보처럼 뭐 기관당중 쏘면서 이인영이 뭐 죽이고 뭐 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인영 입장도 받아들여지고 네. 뭐가 곤란한데 네. 우리 양보가 해서 그 9월 달 절대 안 된다고 저 대통령이 펄펄 뛰었던 9월 넘겨서 네. 강 기자님 그것 때문에 막 이제 뭐 시금벌떡했던 그 2일 청문회 그리고 증인 문제는 살려두고서 한 건 잘 했던 건데 네. 지금 이제 거의 그 2일 여기서 잠깐 하나 끊고 들어가야 될 게 원래 이제 9월 2일 3일 즉 월화하게 돼 있는데 조국이 2일 날 오후에 지가 일방적으로 파기를 선언하고 그렇죠. 지가 보면 이른바 11시간짜리 쇼쇼쇼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시 돌아옵시다. 그래서 이제 청문회는 거의 뭐 끝났다. 끝났다. 근데 오늘 끝내려고 그랬지. 조국이가 끝내려고 그런 거지. 그걸로 가름한 거지. 가름했죠. 스스로 집권 세력들은 그걸로 가름하고 감사합니다. 뭐 그동안 애써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집에 간 걸로 돼 있는데 네. 오늘 아침까지 바른미래의 오신환 원내대표는 끝났다. 이제 뭐 특검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하고 했는데 특검 국조로 가자. 이렇게 막판에 저 이인영과 1대1로 저 붙어가지고서 이제 9월 6일 날 그 하기로 해서 벼랑 끝날 그 자유한국당 내 강경 세력들 뭐 밖에 있는 강경 세력 특히 네네. 홍준표 뭐 김문수 이런 분들은 야 뭐 거의 뭐 목숨 다 끊어졌는데 발로 밟아버리지 그걸 왜 청문회로 끌어내느냐 그러는데 그래도 이걸로 해서 대통령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허물어뜨렸다는 거 이건 대통령과 집권 세력에 대한 큰 타격이기도 하고 뭐 또 저 증인 없이 해도 할만하다고 판단하지 않았겠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전 그런 게 뭐 저는 아까 조금 전에 김영환 실장이 얘기한 대로 안 그래도 제가 아까 그 명단을 쭉 법사위 명단을 봤더니 이 법사위 명단에 보니까 여상규가 자유한국당 판사 출신이죠. 여상규가 법사위원장이고 그다음에 간사가 김도읍 간사 부장검사 출신이고 정점식 그다음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김진태 의원이 있습니다. 그거 진짜 그 뭐 싸움꾼이고. 그다음에 장재원 의원 그야말로 부산의 그 저 스피커 그다음에 제가 이야기하면 꼭 한마디 하실 것 같아. 이은재 의원 물러나세요. 자, 그래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전투력이 있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아닌가요? 제가 나경원 원내대표예요. 나경원 원내대표인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저러한 분위기에서 마지막 이거 타협하려면 제가 여상규 위원장 다음에 김도읍 간사 등한테 안 주광덕 안 물어봤겠어요? 물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렇게 확인하신 거죠 전화해서? 전화해서 확인하진 않았습니다. 확인하진 않았고 어제 짐작입니다만은 나경원 대표가 이제 갈 때 그러면 이게 우리가 만 6일 날 이 데드라인에 걸쳐서라도 청문회 하자면은 증인 소환은 불가능하다 사실상. 그렇죠. 이거 해낼 법적 절차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야매로 양해에서는 뭐 몇 명 부를 수 있겠지만 근데 그거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 해도 되겠는가 하고 내가 확인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제가 저라면은 제가 예를 들어 정점식이라든지 제가 이런 김도읍이라면 아이고 걱정도 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그 뭐 딸이니 뭐 마누라니 나와서 질질 짜면서 지금 수사받고 있는 중이라 아무 대답 말씀 못 드립니다. 이거 하느니 이미 조국이가 11시간 동안 쇼쇼쇼 하면서 다 까놨어. 왜? 조국 입장에서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집단에는 이런 거짓말 저런 뭐 이른바 이렇게 저렇게 분식해서 이런저런 거 다 내놨는데 내가 갖고 있는 자료가 너무 다른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법사위원들이 자료를 갖고 있어요. 물론 검찰이 갖고 있는 그 자료만은 못하지만은 나름대로 요청한 자료를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자료와 조국이 11시간 동안 쇼쇼쇼 했던 거. 그러니까 피의자가 그냥 혼자 그냥 중얼중얼 11시간 떠던 진술서가 있으니까 이미 자기가 잡힐 진술서가 있는 거야. 엉터리 잡힐 진술서 이건 내가 갖고 있는 거 같고 이건 내가 박살낼 수 있습니다. 막걸리 먹으면서 친구들한테 한 얘기도 아니고 온 국민들이 보는 데서 다 녹화됐잖아. 녹화도 돼 있고 리스트 정리가 돼 있으니까 그래서 보면은 자유한국당의 법사위 의원들이 아유 대표님 나 대표님 그 뭐 저희 굳이 갔다 무슨 조국의 마누라 딸 그러니까 무슨 전 재수 그 필요 없습니다. 이미 본인이 다 입으로 뱉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조국이가 11시간 동안 뱉어놓은 게 있고 우리가 갖고 있고 우리가 확인한 게 있습니다. 이것만 대조하면 조국은 그날은 끝입니다. 그냥 일단 이들이 이랬을 거예요. 검투사들 마냥 대표님 전만 펴주십시오. 저희가
나머지는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랬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자 여기서 가장 황당해진 사람이 조국입니다. 저는 제가 조국이라면 네. 야 이거 완전히 내다봐 사기당했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9월 2일 날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정말 국회 청문회에 와서 저의 뭐 진심과 뭐를 잘못 알려준 걸 정말 소명하고 싶었으나 싸우고 있으면서 여기서 요거 마무리 끝나고 땡 그리고 끝날 때도 또 비장하게 말이야. 오늘 뭐 저희 여러분들 참 국민청문회는 아니지만 또 국민청문회라고 또 그러려고 그랬었잖아. 국민청문회는 아니지만 이건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법무장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사하고 집에 갔는데 또 나오라. 그러니까 11시간 동안 자기 딴에는 비록 아마 어린 기자들이지만 국회 청문회는 안 올 거라고 생각하고 다 털어놨는데 그걸 전제로 이런 말 저런 말 그야말로 이런 말 저런 말 되지 않는 얘기 다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갖고 이제 이런 거지. 저 법사위에서 너 예비 고사 엉터리 많이 썼지. 너 일로 갖고 와봐. 너 이제 너 본고사 좀 봐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은 뭐 청와대 팀들이니까 강기정이하고 대통령하고 셋이 해서 그 청문회 그 새끼들 그 나쁜 놈들 만나지 말고 그냥 국민청문회로 갈 거니까 그렇게 알고 그렇게 하자니. 그리고 야 강기정 수석 네가 알아서 집권여당 이번에 단돌이 똑바로 해라. 안 되면 줄바따라도 치고 말이야. 단돌이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일본말. 자 줄바따 치고. 줄바따 치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조국한테 그랬을 거 아니야. 강기정이가 조수석 물러났지만 조수석 이인영 원내대표 저 대통령 뭐 말이라 그러면 그냥 죽을 시용 다 하는 사람이니까 엉아 손잡고 가면 아무 일 없이 밀림을 통과할 거라는데 이영화가 2번이나 그냥 밀림에 던져놓고서 발길로 차고서 이렇게 사람 한번 나와봐라. 이러니까 조국이 오늘 나가야 되나 안 가요? 저는 제가 조국이라면 안 나갑니다. 제가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이 그럼 과연 저 9월 6일 날 청문회에 설 것인가? 마침 거기다 뭐 또 검찰이 도와주고 있잖아요. 윤석열 검찰이. 왜 결단을 편하게 해주잖아요. 부인하고 딸 결단을 쉽게 해주잖아요. 그쪽에서도 지금 막 화살이 막 총포탄이 쏟아오는데 여기 또 인형이 엉아가 손잡고 또 가자 그러고 거기 따라와가지고 거기서 돌팔매를 맞을 바에 저 같으면 안 나가죠. 자, 과연 이제 앞서 우리가 운명의 72시간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운명의 48시간이 되었습니다. 운명의 48시간. 조국 과연 48시간 후인 48시간도 안 남았네요. 자, 9월 6일 금요일 청문회 나갈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